감정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정은 크게 나누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면 내 기분이 나빠집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 내 기분을 나빠지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감정이 무엇이냐? 왜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러느냐? 우리는 감정이 무엇인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와 환경에 의해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이 감정을 대하는 태도를 그냥 보고 배웠습니다.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외부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화가 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자책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거울신경세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면 난 기분이 나빠져.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우울하고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한다. 그런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신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신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조건과 환경을 바꿔서 내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이렇게 바꿔 내 마음에 들게. 그래야지 내 기분이 좋아지잖아. 뭐 아이들이 말을 안 들면 너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내가 기분이 좋아지지. 그래서 조건과 환경을 바꿔서 내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죠. 99.99%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의 중심입니까? 예, 조건과 환경. 조건과 환경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가 던져주는 대로 그 던지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든 나한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럼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이상 항상 이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99.99%입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스트 클럽에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0.0001%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정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감정이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내 조건과 환경이 부정적이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심하게 받아들이고 가슴 깊숙이 받아들이고 그 말을 자꾸만 되씹어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이 생겼을까? 그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봤을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아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중에 그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올렸는데 그 이유는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그런 동영상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감정이 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님도 안 가르쳐주고, 무슨 유명한 강사들도 감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감정은 잘 들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철학이나 종교, 무슨 허황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믿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연구소로 떠난 것이고 제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라이프 코치가 된 것입니다. 그 진실을 과학의 끝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반으로 자르면 그 안에 사과 씨가 있죠. 사과 씨도 아주 조그맣게 잘게 자르면 분자가 되고 그 분자를 자꾸만 더 자르면 그 안에는 원자가 있고 원자를 또 자르면 원자 안에는 중성자, 양성자, 또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자를 더 자르면 무엇이 되는가? 그것이 오랫동안 물리학에서 생각해온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자르면 아주 작은 소입자들이 있죠. 그것들이 더 자르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오랫동안 물리학에서 생각해온 질문이었는데 스트링 시어리라는 것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스트링 시어리라는 것은 스트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 스트링이라는 것은 기타줄처럼, 그렇죠? 스트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자보다도 작은, 양성자보다도 작은 이것들이 아주 조그만 스트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스트링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조그만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띵 튕겨서 만약에 도 소리가 나면 양성자가 되고 띵 튕겨서 만약에 파 소리가 나면 중성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이론인데 이것이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학적으로 이미 계산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우주는 아인슈타인이 말하던 4차원이 아니라 11차원, 우주가 11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이미 수학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학적으로 지금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자, 전자부터 그 아주 작은 단위가 스트링, 진동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동이라는 것은 파장이죠. 파장.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냐? 제가 라이프 코치인데 인생에 관해서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럼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도대체 삶이 무엇이냐? 삶이 돈이냐, 그럼?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인데 도대체 이 인생이 무엇이냐? 그 인생은
삶과 죽음. 그렇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여정.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결국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죽음은 소위 내 안에서 존재하는 진동이 멈추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에서 죽음을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뇌사, 하나는 심장사입니다. 뇌사라는 것은 우리 두뇌에서 뇌파가 나오죠. 뇌파가 뭡니까? 뇌에서 나오는 진동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기계를 통해서 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멈췄을 때, 그것이 내 몸에서 뇌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그럼 의사가 뇌사로 진단합니다. 그게 뇌사예요. 뇌가 죽었어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뇌에서 더 이상 진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뇌가 죽었습니다 한 뜻이에요. 그게 뇌사예요. 그럼 심장사는 무엇이냐? 그 뜻은 이 사람 심장에서 더 이상 진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장 박동을 잴 수가 있죠? 기계를 통해서. 기계에 보여주는 건 뭡니까? 진동, 웨이브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다. 이 사람 심장에서 더 이상 진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파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심장사예요. 그게 심장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이 순간 계속해서 뇌파를 통해서 내 진동을 내보내고 있고 내 심장을 통해서 내 진동을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장이죠. 왜냐하면 뇌사의 경우에는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음식을 넣어준다든지 해서 살아있게 할 수 있지만 심장이 멈추면 완전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에서 진동파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심장 명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1일의 자신감 여행, 그 명상 오디오는 이 심장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동파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 오디오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 명상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에너지 레벨, 내 몸에서 나가는 이 진동파의 에너지 레벨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일의 자신감 여행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감정은 무엇인가? 왜 나는 어떨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어떨 때는 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기 때문인가? 이 조건과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도대체. 감정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기계나 뭐나 다 자르면 결국은 원자가 되고 그것도 더 자르면 소입자가 되고 그 소입자도 더 자르면 결국 모든 것은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세기 첨단 과학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이미 수학적으로 계산되었고 물리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양자역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잘게 자르면 그렇죠? 세포가 되고 세포를 더 자르면 그 안에도 분자가 있고 분자를 더 자르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더 자르면 결국 소입자가 되고, 소입자를 더 자르면 결국 모든 것이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도 각자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동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이 진동을 보지 못하는 큰 것만 볼 수 있게 만들어진 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으로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의 눈이 해석하는 것은 가시광선 안에 있는 일정한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적외선 밖에도 분명히 진동이 존재하고 있고 자외선 밖에도 분명히 진동, 파장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눈은 그것이 인간이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우리 눈은 일정한 스펙트럼 안에, 일정한 나노미터, 파장 안에 있는 그 파장만, 가시광선 안에 있는 일정한 스펙트럼의 그 파장만 해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시각은 동물보다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나 또 다른 동물들은 우리와는 다른 파장의 것을 봅니다. 인간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미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가장 일정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파장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오감으로 해서 느끼는 모든 것이, 그렇죠? 눈뿐만 아니라 본다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본다는 거, 촉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리 세포 안에서 그 파장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몸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파장을 해석하는 소위 필터링 메커니즘입니다.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게 생물학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이 파장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저 파장으로 존재하는데 왜 감정이 느껴지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두알리즘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자, 남자, 있는 것과 없는 것,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두 가지 상반된 컨트라스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두 가지 파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의 것도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악마와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편도체와 PFC라고 두뇌살인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또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도 이중에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큰 내가 있고 이 겉으로 보여주는 껍데기에 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이 삶은 모든 것이 두알리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역시 큰 나, 소위 말해서 빛이죠. 영원 불멸의 무한한 능력을 가진 내가 있고 이 껍데기에 나라고 생각하는 나, 그런 현실의 나, 그런 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역시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은 뭡니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했죠. 나라는 것은 진동으로 존재합니다. 큰 나도 진동으로 존재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영원 불멸의 그런 존재의 나와 이 현실의 나와의 괴리 차이입니다.